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실을 밝히는 진실의 방입니다. 지난 16화에서 이재명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조동연을 영입하여 강렬하게 비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이 신지혜를 영입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지혜라는 인간이 어떠한 행보를 지녔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생으로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낙선하고 여성신문연구소장,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직들을 겸임하며 레디컬 페미니즘을 울부짖으며 자칭 20, 30대를 대표하는 여성운동가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정말 이 인간이 합리적으로 여성 인권과 평등의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는지 과거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건인데 생각보다 크게 매스컴을 못한 사건입니다. 2017년 11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시비가 발생했고 그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특별한 증거 없이 1심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2010년대 들어 사법당국이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듯 재판한다는 불만이 한간에 제법 쌓여있던 중이라 이 사건의 결과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죠. 일례로 동아대 교수 성추행 무고 사건이나 중학교 교사 성추행 무고 사건 등 비슷한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경우도 있었는데 모두 물증이 없음에도 수사관들이 강압과 피해자의 주장이나 과장된 소문으로 인해 촉발된 여론이 악화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들은 결국 무고로 드러났고요. 이 곰탕 사건에서 신지혜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증거가 없다고 피해자가 아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니 그것 자체가 증거라는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뿌리인 증거재판주의를 부정하는 헛소리를 늘여놓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한 여성 모델이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다른 남성 모델이 나체를 찍어 비하하는 말과 함께 워마드에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 착수 5일 만에 피의자가 검거된 것이 해당 사건이 피해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규탄하며 해화역에서 시위를 주최하였습니다. 7월 7일 3차 시위 때 문재인 재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기하시길 바란다며 고인인 성재기를 모독하며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으라는 혐오와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일베발 고인 드립인 곰지행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신지혜는 추후 이런 발언들은 주최 측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일개 시위자 몇몇이 했으며 그동안 여성이 당한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냐라는 마치 이러한 혐오와 부정의 표현이 사용이 합리화를 이야기하며 미러링을 주장하는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새벽 4시 이수역 근방 한 주점에서 여성 2명과 남성 3명 사이에 시비와 싸움이 붙습니다. 이에 페미들과 신재 같은 부류 인간들은 여자라서 머리가 짧고 화장하지 않아서 여성들이 맞았다며 남녀 갈등 구도를 조장하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며 17만 명이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여성 측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 여자랑 사귀어 본 적 없지? 너 여자랑 해본 적 없지? 너 아다지? 너 게이지? 나 같으면 그거 달고 밖에 못 다니겠다. 여자 만나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니네 거 6.9cm지? 라는 입에 담기도 험악한 말로 도발하며 싸움을 먼저 걸어놓고 여자라서 맞았다는 이런 쓰레기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11월 15일 신지혜는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여성 혐오 범죄라고 단정짓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팩트체크 및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이런 트윗을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고 이것은 최근의 남녀 성대결 분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지지층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행동이죠. 국민의힘 입당 전엔 이렇게 매섭게 그들을 비판했으면서 왜 신지혜는 국민의힘에 들어왔을까요? 윤석열은 최근 지지율 박스권에 갇히며 이재명에게 지지율 1위를 내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실언과 당대표와의 갈등 등으로 지지율 반등할 수 있는 소재가 없어 외연 확장이라는 명목하에 저런 레디컬 페미니스트를 데려와
이 30대 여성이 표를 얻고 신지에겐 딱 맞는 30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을 미리 딜했을 수도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성할당제, 여가부에 수십조에 달하는 성인지 예산을 만들고 갖은 세금 및 보조금을 받아 처먹는 여성 시민단체들은 암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느 때보다 공정 정의가 중시되는 사회인데 특정 성별에게 여러 혜택이 주어지고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을 자기 캠프 내로 들인 윤석열이 판단은 최악입니다. 여성 혐오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혐오에 대해 반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면 되는데 왜 자꾸 여성을 피해자로 전제하고 여성 우대 정책을 수립하려고 합니까? 이 30대 남성들을 개 돼지로 보니까 페미 등 이러한 세력들에 대한 용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대선일은 다가오고 누구에게든 한 표는 던져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참 어려운 선거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합리, 정의, 공정한 배경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랄 뿐입니다. 17화는 찐페미니스트 윤석열, 자중질환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의견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을 쫓아 매진하고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진실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